자, 이번 시간부터는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전치사가 뭔지는 잘 알죠? 그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at이라든지 on이라든지 in 혹은 뭐 by, until, 그다음 before, after 뭐 다양한 전치사들이 있는데 이 전치사들의 쓰임이 각각 다르겠죠.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되는 그러한 상황이 다 다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수업 진도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해서 묶어서 1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 밑으로 가서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이렇게 1시간, 그리고 그 밖의 전치사가 세 번째 시간에 강의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간, 기말고사 대비문제, 그러니까 전부 4시간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부터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at 혹은 on을 쓰거나 in을 쓰거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at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시간, 즉 9시, 10시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간,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인 경우에 on을 쓰게 되는데 전치사 on을 쓰게 되는데 뭐 날짜 혹은 요일,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개념 뭐 달이라든지 뭐 해, 년이라든지 이런 거는 in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범위의 시간을 쓸 때 사용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고요.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로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단어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교재를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at부터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시간, 시각 앞에 온다. 예를 들어 9시 할 때 전치사 at, 그 다음 10시 30분 할 때도 at, 그 다음 2시 이렇게 해서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게 되는데 구체적인 시간이니까 전치사 at을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예문을 쌤이랑 같이 볼까요? 그 비행기는 뭐 할 것이다? depart. 이륙할 것이다. 몇 시에? 9시에. 그의 수업은 시작된다. 몇 시에? 10시 30분에. 죄인과 나는 be supposed to 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죠? 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표현인데 뭐 하기로 되어 있다? 동사 원형을 써서 만나기로 되어 있다. 2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다. 자, 이번에는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at은 시간을 나타냈다면 전치사 on은 그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인 어떤 요일, 즉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요일을 나타내는 경우 혹은 날짜를 나타내는 경우 몇 월 며칠, 그러니까 day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어떤 날을 나타내는 거. 지금 여기 보면 3월 2일 그러니까 날짜이기 때문에 전치사 on을 썼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여기 썬데이부터 볼까요? 일요일이라고 하는 요일이니까 앞에 전치사 on을 쓴다. 그 다음 요거는요, 세러데이면 우리가 토요일인 건 알겠는데 s가 붙으면 토요일이 여러 개, 그래서 전치사 on이랑 붙어서 on Saturdays 해서 이렇게 복수가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토요일이 여러 개니까 요걸 같은 표현으로 every Saturday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요게 가끔 그 내신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every가 붙으면 여기 복수되면 안 되겠죠. 단수 취급이니까. 그리고 전치사 on을 쓸 때는 또 s를 꼭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예문을 쌤이랑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didn't do 하지 않았다.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특별한 어떤 것도 3월 2일에. 자, 이 문장에서 문법적인 거 하나 더 중요한 거 찾아볼까요? 자, 뭐가 보이나요? 그렇죠. anything이라고 하는 거. 자, 뒤에 이렇게 thing, 자, thing이 붙은 단어들. anything도 있겠지만 something, nothing. 자, 이런 단어들은 자, 형용사가 이렇게 문장 뒤에서 형용사가 이렇게 문장 뒤에서 수식을 해줘야지 앞에 써서 special anything이라든지 special something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였죠. 기억을 꼭 하시고, 나의 친구와 나는 한다. volunteer work. 자원봉사를 한다. 토요일마다. 자, on Saturdays는 every Saturday랑 같은 의미다. 마음은 원했다. 자, 이 문장 보면
나의 가족이 목적어. 뭐 하기를 원했냐면 보내기를 원했다. 자, to야가 목적격 보어인데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다. 언제? Sunday. 일요일에.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면 시간은 일반적으로 전치사 at을 썼고 날짜나 요일은 뭐를 쓴다? 그렇죠. on을 쓴다. 그 다음에 좀 올려서 in을 볼게요. in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긴 시간, 조금 더 큰 범위. 그러니까 연도라든지 월이라든지 계절. 자, 이런 것들은 in을 쓰게 된다. 우리가 2002년 하게 되면 전치사 in을 쓰게 됩니다. at이나 on을 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May라고 하는 건 몇 월이죠? 5월이죠. 그쵸? 이 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in을 쓰게 된다. 그리고 the summer, 여름도 전치사 in. 그러니까 전치사 on보다는 비교적 긴 시간 앞에 쓰는 게 전치사 in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거고요. 예문을 해석을 해볼게요. 나의 가족은 immigrated, 이주를 해왔다. 이민을 왔다. 어디로? 캐나다로. 2002년에. 자, 여기서 immigrated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immigrate. 자, 이게 동사 원형인데 이 단어는 migrate, 그러니까 IM을 뺀 자,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migrate, 즉 이주하다라는 뜻이고 IM이 안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주해서 들어오는 거, 이민을 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이 단어랑 비교해서 우리가 나중에 많이 보겠지만 emigrate. 자, 여기는 접두어라고 하죠. 그게 이가 붙었는데 자, 이때 이는 밖으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이때는 이민을 가다라는 뜻이 돼요. 그렇죠. immigrate랑 emigrate는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거고요. 그 피트니스 클럽, 헬스 클럽은 계획하고 있다. 이사할 것을, 시내로 이사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5월에. 나는 수영하러 간다. go v-i-n-g. 뭐 하러 가다. go swimming, 수영하러 가다.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go fishing, 뭐 낚시하러 가다. 많이들 봤었죠? 매일 수영하러 간다. 여름에. 자,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도 전치사 in을 쓴다. 자, 전치사 파트는 어렵지 않으니까 프랙티스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시간 되면 풀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앞에서 at, on,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3개를 가지고서 시간을 표현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at이라고 하는 건 비교적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데 쓰인다. 여기 지금 박스에 보면은 사용하는 예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at는 정오에, at night 밤에, at lunchtime 점심시간에, at present 현재, at the moment 바로 지금, at sunset 일모레, at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자, 이렇게 비교적 짧은 시간 앞에 at을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예문을 바로 볼게요. 우리는 올라갈 것이다. 언덕을 올라갈 것이다. 언제? 밤에 별을 보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존슨 씨는 잊지 않다. 지금 at the moment, 지금 잊지 않다. 여기에서 is라고 하는 거는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은 몇 형식 문장이다. 뭐가 있다 해서 문장이 끝난 문장. 그래서 1형식 문장입니다. 물론 여기 in이라고 하는 건 안에 있지 않다. 이런 의미죠. 나는 받지 못했다. 어떠한 선물도 크리스마스에.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여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렇게 비교적 짧은 시간을 나타낼 때 전치사 at을 썼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on이라고 하는 건데 on은 우리가 특정한 날이나 요일, 그쵸? 그런 때 많이 쓰인다라고 앞에서 날짜나 요일에 많이 쓰이고 특정한 날 이런 때 많이 쓰이는데 그날의 아침이나 저녁 낮 시간 등을 나타내는 말에 쓰인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아침 이렇게 어떤 특정한 날의 아침, 그 다음에 월요일 저녁마다. 여기는 왜 마다라고 쌤이 했냐면 지금 보면 s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금요일 밤 크리스마스에, 요거는 새해 전날 밤 이브니까 새해 전날 밤에, 그리고 내 생일에. 이렇게 특정한 날이나 요일
혹은 그날의 아침, 저녁, 낮 시간을 나타낼 때 전치사 on을 쓴다라는 거. 예문을 보면 내 부모님과 나는 교회에 간다. 수요일 저녁마다. 이게 왜 수요일 저녁마다가 되냐면 자 s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자 쌤이 써볼까요? 매 수요일 저녁마다. 이때 이브닝 뒤에다 s를 붙이면 안됩니다. 주의하시고 나의 삼촌의 가족과 나의 가족은 get together 모일 것이다. 언제? 새해 전날 밤에 모일 것이다. 나는 받지 못했다. 어떠한 것도 뭐로부터?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지수로부터. 언제? 생일에. 이렇게 특별한 날도 전치사 on을 쓴다. 자 이번에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다시 볼 텐데 비교적 긴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in the past 과거에 자 요거는 좀 시간이 기니까 in the future 미래에 그 다음에 1980년대에 여기에 지금 S가 붙어 있는 거는 연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1980년대라고 하는 건 1980년부터 1989년까지 자, 이렇게 우리가 해가 여러 개 겹쳐져 있기 때문에 S를 붙이게 된 걸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은 전치사 in을 쓰고 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보이는 게 20세기에 라고 할 때도 in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1세기라고 하는 건 100년이기 때문에 긴 시간이다. 그래서 전치사 in을 쓰고 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in the morning이나 in the afternoon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밤에 할 때 night 할 때 s를 썼는데 아침에는 in을 쓰고 오후에도 in을 쓰네요. 그러니까 이걸 공식처럼 기억을 하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좀 암기를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자주 보면서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그럼 예문을 쌤이랑 같이 해석을 해볼까요? 내 친구들 중에 몇몇은 deliver 배달한다. 신문을 아침에 배달한다. 그쵸? 그것은 걸렸다. 1주 이상이 더 걸렸다. 뭐 하는데? 거기에 도달하는데 배로 도달하는데 과거에 자 여기서 이 문장은 앞에서도 계속 많이 봤지만 it takes 시간 투부정사인데 시간이 걸리다 라고 하는 그러한 패턴이고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구는 이 도시의 인구는 expanded 늘어났다 그거죠. rapidly 빠르게 늘어났는데 1990년대에 당연히 전치사 in을 써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건데 자 이 부분이 사실은 학생들이 서술형을 풀 때나 영작할 때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시간을 나타낼 때 전치사를 붙이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as를 쓰거나 in을 쓰거나 on을 쓰거나 이렇게 굉장히 고심해서 잘 쓰고 오는데 문제는 붙여서 쓰지 않는 시간 부사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every라든지 this, that, last, next 이러한 단어들이 붙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는 이때는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 보면 every Saturday 우리가 Saturday라고 하는 거는 요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치사 뭐가 붙었죠? 그렇죠. o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죠.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every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전치사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month는 달이기 때문에 in을 쓰겠지만 마찬가지로 this가 붙어 있어서 어떻게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December도 마찬가지로 달을 의미하는 거죠. 12월이니까. 그런데 last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every, this, that, last, next와 같은 단어들이 붙어 있는 경우 전치사를 쓰지 않는데 여기에서 부사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자 부사가 하는 역할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볼게요. 부사가 하는 역할은 수식하는 역할, 뭘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네 가지를 수식했었는데 형용사, 동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보면 매 토요일마다인데 매 토요일마다가 이 문장에서 뭘 꾸며주고 있냐면 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어요. 즉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문장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나는 결정했다 가기로 고아원에 가기로
어디에 있는 고아원? 우리 집 앞에 있는 고아원에 매 토요일마다 가기로 결정했다. 가긴 가는데 매 토요일마다 간다 해서 동사, 고를 꾸며주고 있어서 부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얘가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사 구라고 하는 건 단어가 지금 2개 이상 붙어있기 때문에 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자, 이렇게 every라든지 이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단어들이 붙어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는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랙티스 2 문제도 어렵지 않으니까 시간이 되는 학생들은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 배울 전치사가 from이랑 since라는 전치사인데, 이 from과 since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 거냐면 뭐뭐로부터. 이 두 개의 전치사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요게 쓰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since라고 하는 거는 보통 완료 시제랑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완료 시제가 아닌 경우에는 from을 쓰게 되는데, 우선 from이라고 하는 것부터 보면 동작이나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을 나타낸다. 그러겠죠. 뭐뭐로부터니까 동작이나 사건이 시작된 시점을 나타내는 거죠. July 2nd니까 7월 2일. 자, 그래서 from을 붙이게 되면 7월 2일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 예문을 보면 일본어 수업인데 누구를 위한 거? For beginners, 즉 초보자를 위한 일본어 수업은 시작할 것이다. 언제부터? 7월 2일부터. 지금 시제가 미래 시제죠. 완료 시제가 아니죠. 자, 이런 경우에 뭐뭐로부터 할 때는 from을 쓴다. since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자, 이렇게 뭐로부터라고 하는 from 뒤에 to가 오거나 until이 오면, 이때 to나 until은 우리 한국말로 했을 때 뭐뭐까지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동작이나 사건이 완료되는 시점을 알려주게 된다. 자, 예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일본어 수업, 초보자를 위한 일본어 수업은 B 플러스 PP, 무슨 태? 그렇죠. 수동태. 취소되어진다. 언제부터? 월요일부터. 자, to나 until을 쓰게 되면 뭐뭐까지가 됩니다. 수요일까지. 자, 이렇게 from 뒤에 to나 until이 오면 이 to나 until이 까지라는 의미가 된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은 since를 한번 볼까요? from이랑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완료 시제에 주로 since를 쓰게 된다. 이때 from을 쓰지 않고 since를 쓰게 된다라는 건데, 요거는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나 사건이, 문제는 뭐냐면 현재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 자, 무슨 얘기냐? 예문을 볼게요. 5년이 지났다. 내 졸업 이후로. 자, 내 졸업이 있었고 그 이후에 5년이 지났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 자, 요 예문이 좀 와닿지 않으면 그 밑에 예문을 볼게요. 좀 지우고. 테드는 일해오고 있다. 소방관으로서. 자, firefighter. 이거는 소방관. as는 전치사 뭐뭐로서. 언제 이후부터냐면, 언제부터냐면 그 사건 이후로. 자, 이때 since라고 하는 거 썼는데, since라고 하는 전치사 썼는데, 그 사건이 있고 그 사건 이후로 그때부터 일을 해서 지금까지 일해오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를 쓰게 되는데, 자, 이때 뭐로부터라고 할 때 from을 쓰는 게 아니라 since를 쓴다라는 거. 좀 차이를 알 수 있죠. 자, 이번에 볼 전치사는 by랑 until. 한글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뭐뭐까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 둘의 차이는 뭔지 한번 볼까요? by라고 하는 건 동작이나 상태가 어느 한 시점에 완료됨을 나타낸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한국말로 볼게요. 나는 오후 2시까지 집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는 행위가 언제 완료가 된다? 2시에 완료가 된다. 그 시점까지 완료가 된다라는 의미. 자, 이게 무슨 얘기냐? until은, 자, until이랑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나는 오후 2시까지 집에 있을 것이다. 이때는 until을 쓴다는 건데, 자, 2시까지 집에 있는 행위가 어떻게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행위나 상태가 계속 지속될 땐 until을 쓰고, 그게 어떠한 행위가 완료, 그 시점에 완료가 된다라고 했을 땐 뭘 쓴다? by를 쓴다. 예문을 가지고, 한글로 써져 있는 예문을 가지고 이해를 먼저 하세요. 2시까지 집에 돌아올 것이다. 집에 돌아오는 행위가 2시가 돼야 완료가 된다는 거고,
2시까지 집에 있을 것이다 이랬을 때는 집에 있는 행위가 계속 지속이 돼서 그때까지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때는 until을 쓰게 되는 거고. 자, 영어 예문을 쌤이랑 같이 볼게요. 나는 집에 돌아올 것이다.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자, 2시가 됐을 때 그 행위가 완료가 될 거고요. be supposed to 또 나왔네요. 뭐 하기로 되어 있다. 자, 뭐 하기로 되어 있었냐면 끝내기로 되어 있었다. 일을 내일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었다. 끝내는 행위. 그게 완료되는 게 내일까지. 자, until 예문을 보면 나는 머무를 것이다. 집에 2시까지 그 머무는 행위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자, 오후 2시까지 머무를 것이다. 나는 하기로 되어 있다. 이것을 하기로 되어 있다. 내일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그게 지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by와 until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practice 4나 practice 5도 어렵지 않으니까 자, 시간 있는 친구들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 볼 전치사가 before이랑 after인데 요거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기존에 잘 알고 있어서 아주 가볍게 해석만 하고 지나갈게요. before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라는 의미고 after은 후에라는 의미죠. 예문을 보면 있었다. 몇 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농구를 하는 몇 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코트에서 5시 전에. 시간상이 뭐뭐 전에라고 할 때 before를 쓸 거고 나는 해야 했다. have to의 과거형이죠. 해야 했다. turn off. 꺼야만 했다. 나의 휴대폰을 꺼야 했다. 뭐 하기 전에?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자, 이때 before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는데 지금 before 다음에 ing가 들어왔죠. 이거는 동명사가 된 건데 즉 명사류라서 이때 before는 전치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요거 같다라고 하는 문장을 보면 befor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죠. 그렇죠? 주어 동사를 써서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가 I가 되는 건 자, 주어의 I랑 대상이 같으니까 그리고 본동사 시제가 과거가 된 건 자, 이게 앞에 시제가 어때요? 과거니까 얘도 시제를 맞춰서 과거.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때 before는 그럼 전치사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문장이 왔기 때문에 전치사는 아니고 주어 동사가 왔기 때문에 전치사는 아니고 이때 before는 뭐다? 접속사다. 그럼 쌤 before이라고 하는 게 전치사로도 사용이 되고 접속사로도 사용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after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문을 봅시다.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no one이니까 코트에 아무도 없었다. 5시 이후에 나는 턴온 켰다. 그죠? 내 휴대폰을 켰다. 뭐한 이후에 그 방을 getting out of 즉 나온 이후에 휴대폰을 켰다. 자, 이 문장에서도 after는 전치사입니다. 왜냐하면 ing 동사원형이 ing 동명사가 왔고 그래서 명사가 온 거기 때문에 전치사인데 밑에 나와 있는 문장처럼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와 있죠. 그러면 이때 after는 뭐다? 마찬가지로 앞에 before처럼 접속사가 된다. 다시 정리하면 before이나 after는 전치사로도 쓰이고 그렇죠. 접속사로도 사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문제 practice 6랑 practice 7은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볼 접속사가 for이랑 during인데 요거 둘 다 뜻은 동안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동안. 그러면 얘네 둘 전치사의 차이는 뭐냐? 좀 큰 차이가 있는데 for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죠. 구체적인 시간.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이렇게 뭐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이라고 할 때 for 2 hours 이렇게 쓰죠. during 2 hours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낼 때 예문에서 보면은 뭐 거의 1년 동안 이것도 구체적으로 기간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잠시 동안 뭐 한 달 동안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시간의 길이가 있는데 그러면 during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다르냐 뭐 방학 동안 휴가 동안 이번 학기 동안 그러니까 특정 기간을 나타낼 땐 during을 쓴다. 이해가 되죠? 쌤이랑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나는 일해오고 있다.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p에다가 ving까지 붙어서 현재 완료 진행 시제입니다. 나는 거의 1년 동안 일해오고 있는데 누구랑 사라랑 거의 1년 동안. 나는 결정했다. 복습하기로 내가 배운 것을
잠시 동안 복습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배운 것. 자,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내가 배운 것.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what이라고 하는 게 뭐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것을 쓰게 됐을 텐데 이때 what 대신에 the thing which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혹은 the things which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요. 우리는 노력했다. 아끼기 위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다시 정리하면 for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시간이 옵니다. 구체적인 시간. 뭐 2시간 동안, 한 달 동안, 뭐 잠시 동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간이 온다. 자, 반면에 during으로 가면 자, 특정한 기간들이 나올 텐데 예문을 보면 나는 일해오고 있다. 살아라. 이번 학기 동안. 그렇죠? 이번 학기 동안 이런 특정 기간을 놓고 얘기를 할 때 쓰는데 지금 throughout이라고 하는 것과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throughout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원래 뭐냐? 뭐뭐 동안 내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내. 줄곧 내내. 다시 줄곧 내내라는 의미라서 그게 만약에 행위가 계속해서 줄곧 내내 이루어진 경우면 during 대신에 throughou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내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면 그러면 throughout으로 바꿔 쓰기는 좀 어렵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문을 계속 볼게요. 나는 결심했다. 복습하기로. 내가 배운 거를 복습하기로 결정했는데 점심시간 동안, 그러니까 점심시간 내내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throughout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우리는 노력했다. 돈을 절약하기로 노력했다. 여행하는 동안, 여행하는 내내. 자, 둘 다 되니까 during을 써도 되고 throughout 써도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during이랑 throughout을 바꿔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느냐? 있겠죠. 자, 밑에 예문이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경우에 throughout으로 바꿔 쓸 수 없을 거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끝냈는데 그 일을 집에서 끝냈다. 그의 3일 휴가 기간 동안 끝냈다. 3일 휴가 기간 내내 그 일을 끝냈다. 요건 좀 이상하죠. 그쵸? 동안이라고 하는 특정 기간의 의미는 담고 있대. 그걸 줄곧 내내라고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throughout이라고 바꿔 쓰지 않는다. 요거 바꿔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 문제니까 이렇게 그냥 throughout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동안 내내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practice 8이랑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9 문제도 시간이 되는 학생들은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